네, 공인중개사 법령편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초 용어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2조가 입법 해석의 방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정의한 용어들입니다. 중개인데요. 중개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3조에 따르는 중개대상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 법정중개대상물이라고 칭하죠. 그 법정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어떻게 하는 거? 알선을 하는 거. 그래서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을 했다면 그 행위가 중개가 되는 거죠. 이러한 중개 행위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까지 중개를 행하게 되면 그 행위는 중개업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개와 중개업의 정의를 연결하면 결국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행했을 때 그것이 중개업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등록을 한자를 일컬어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칭하기로 했어요. 우리 같은 개인이 등록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죠.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칭할 때에는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 겁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 등록을 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중에서는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지만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어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일컬어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2조 4호가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자격이 없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칭하고 2조 6호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어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냐 중개보조원이냐에 따라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단순 보조만 가능하다가 다르지만 둘 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었다는 점,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보조한다는 점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통칭하여 표현할 때에는 고용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중개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라고 했는데 그 중개 대상물의 범위를 공인중개사법 3조와 동법 시행령 2조가 범위를 제한하여 규정합니다.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임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개념을 다시 재입법한 것에 불과하죠. 여기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포함되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인데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부착이 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에 등기를 필요한 것을 임목이라고 합니다. 대상이 수목의 집단인데 임목법에 의해 등기를 필요하면 이것을 임목이라고 해서 임목은 토지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대상물인데 공장에 속하는 1단의 기업용 재산 아니면 광산에 속하는 1단의 기업용 재산이 하나로 묶여 일체화되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것을 각각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라고 합니다. 그 구체적 개념과 저당권 설정과 그 효과, 방법 등은 이제 우리가 기본 이론 과정에서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사용하게 될 기초 용어들 입법 해석한 것과 추가해서 묶어 정리해 보셨습니다.